이슈 토크입니다.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 개학일이 4월 6일로 연기됐습니다. 개학이 이렇게 세 차례나 연기됨에 따라 학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전국 시도교육청도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는데요.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전영근 교육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4월로 정말 개학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학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고요. 정부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참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애매한 상황에 개학을 해서 집단 감염의 우려가 또 생기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가자라는 결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예정대로면 오늘 개학하는 거죠. 네네, 아이들이 맞습니다. 개학을 하려고 아마 조금 학교 가고 싶어 했는데 이런 네.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네. 교육청에서도 그동안에 3월 23일 오늘 개학을 목표로 해서 학사 일정 조정 이런 걸 다 해왔었는데 네네. 다시 추가로 연기되는 바람에 조금 어려운 점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결정을 보면은 아무래도 안심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예. 실제로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 보면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맞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종교 시설이나 또는 요양원 같은 경우에서 네. 확진자가 계속 확산되는 걸 보면은 역시 이 집단 시설에서 한번 발생하면은 지역 감염으로 이렇게 지역 사회로 감염으로 이렇게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환경 특성을 보면은 역시 아이들이 활동적이고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집단 감염 내지 이제 지역 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 국민들도 보면은 이번 개학 추가 연기에 대해서 한 10명 중 7명은 찬성을 해왔고 예. 또 17개 시도 교육감님들도 지금은 개학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아마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의료계 전문가분들하고 아마 여러 가지 자문을 이제 받은 결과도 아마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서 아마 중수본하고 그 당시 아마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최종한 판단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부산 지역에서도 뭐 학생과 선생님들도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2월 말부터 아마 학생들이 한 5명, 네네. 그다음 교직원이 8명이 확진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봄방학 기간과 그다음에 휴업 기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 조기에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자가 격리할 수 있는 애들은 자가 격리시키고 그런 조기 어떤 그 신속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어요. 예. 그리고 지금 한 13명 중에 7명 정도는 지금 이제 완치가 됐고 예. 나머지 분들은 지금 아직도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추가 확진자는 그 이후에 더 이상 나오지 그렇죠. 않고 있어서 그게 휴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부산교육청 차원에서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스크 지급이라든지 체온계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나요? 이번 그 긴급하게 이제 추경이 편성됐고 예. 지난 18일 날 이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시의회에서. 예.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이제 압축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역시 이번에 코로나19의 어떤 학교에서의 그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물품 이제 지원 예산이 이제 큰 덩어리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금 지역 사회 경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교육청에서 뭔가 아이들 교육 사업하고 관련돼서 지역 경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그러면 교육과정하고 한번 연계를 해보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저희 사업 테마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게 한 260억 좀 되는데 예. 결국은 예를 들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전통 상품권 그렇게 전통시장 상품권 5만 원씩 다 지급을 하면은 한 155억 좀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가지고 실제 이제 뭐 친구들이 또는 이제 부모님들하고 시장 보기 또는 고등학생 같으면은 어떤 경제교육, 뭐 진로체험 이런 거 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은 교육적인 어떤 효과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지역 사회의 어떤 경제도 조금 살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또 실제 화훼 농가가 지금 또 원래 이제 화훼 농가가 사실은 졸업 시즌, 입학 시즌이 많이 이제 판매도 되고 하는데 지금 거의 경기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히려 아이들 그 학급마다 화분 가꾸기를 하자 또는 텃밭에 꽃을 가꾸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또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휴업 기간이기 때문에 네네. 이때 아이들한테 책을 좀 선물을 해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책하고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가 해서 초등학생 1인당 10,000원, 또 중고등학생들은 15,000원 해서 책을 한 권씩 선물해 주자.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경제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이 편성되었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방역물품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마스크, 네네. 체온계, 또는 요즘은 이제 많은 아이들을 체온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게 한 127억쯤 되거든요. 기타 이제 그 역시 안전 관련한 어떤 그 시설 개보수라든지 뭐 시설 사업 같은 게 이제 한 700 정도 이렇게 들어서 전체적으로 규모는 큽니다. 1,663억 원이기 때문에 아무튼 최종 확정된 이 예산을 빨리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조기 집행을 해서 또 학생들이든 또 지역사회 경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사실 온라인 교육 활동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학습 공백기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채워야 되냐 하면서 대책으로 나왔는데 예. 화상 등으로 제가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들은 좀 우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지금 현재 이제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3월 2일 날 그 휴업이 시작하자마자 온라인 가정 학습을 지원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한 주 정도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그 한 주 정도만 우리가 가정 학습을 하면 되겠다 했는데 추가 2주가 되고 지금 또 추가 2주가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오면서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쉽게 집에서 가정 학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일단 가정학습 지원 코너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쉽게 학습 테이블을 이렇게 시간표, 학교 그 수업 시간표처럼 만들어서 오늘 뭐 1교시 클릭하면은 바로 이제 또 학습 콘텐츠가 바로 나오도록 그 동영상이면 동영상 이렇게 나와서 그거를 바로 수업할 수 쉽게 만들어서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주로 중고등학생들한테는 EBS 강의가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EBS 이제 강좌 중심으로 해서 학습 테이블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 학교에서 가면은 학교의 선생님이 또 재구성합니다. 그 강의를 보고 또 그 학습지를 또 배부를 해서 그 학습 결과를 또 제출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그 사실은 가정에서 스스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 있다 보면은 생활 습관이 다 틀리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루에 2번씩 전화를 의무적으로 합니다. 아이가 지금 학습 저희들이 부과된 이런 가정 학습을 잘 하고 있는지, 그다음 또 건강은 괜찮은지 이런 걸 일일이 챙겨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지금 집에 이런 환경이 안 돼 있는 애들은 어떠냐?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인터넷 그 사용료라든지 PC를 다 지원하고 있고 차상위 계층이나 조금 지원받기 곤란한 그런 학생들이 학급별로 한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에게는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태블릿 PC를 작게는 30대에서 100대까지 지금 다 보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태블릿 PC를 이제 지원을 하고 그 학생들한테는 필요하면은 뭐 에그라든지 이런 무선망을 또 지원을 해서 가정에서 이런 그 온라인 가정 학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 아이들이 참 걱정이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 좀 안심이 됩니다. 그 아이들 뭐 중식비까지 원래 이제 방학 때 원래 방학 때는 이제 시하고 같이 이제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서 뭐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휴업 기간 또 시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방학 기간하고 똑같으니까 중식비는 물론이고 아침 또 석식비까지 지원하자 해서 지금 그런 것까지 다 챙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선거법이 개정이 됐어요. 만 18세 이후에는 투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고3 학생들이 이제 올해부터 생일이 지나고 나면은 유권자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개학하고 그런 선거 관련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교육도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있나요, 현재? 사실은 이제 이게 법령 개정이 되고 또 1월 달은 또 방학이었잖아요. 그죠? 겨울 방학이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해왔었어요. 그래갖고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아이들 선거 교육 방법은 찾아가는 것이다 해서 선관위에서도 굉장히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적극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개학하면 3월부터 사실은 이제 선거 교육을 찾아가면서 각 고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휴업 조치로 인해서 당초 계획이 지금 연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각종 그 선거 교육 관련 자료, 영상 자료 또 뭐
팜플렛으로 된 거 이런 자료들을 지금 우리 가정 지원 그 코너에다가 가정학습 지원 코너에다 같이 탑재를 해서 고3 아이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은 뭐 지금 선거권이 있는 아이들이든 아니든 간에 나중에 어차피 유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아이들은 이번 총선에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학생 유권자란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금 부산에는 한 고3 학생들 중에 한 31% 8천 명쯤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원래는 이제 구분하지 않고 다 이제 선거 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왜 이번 총선의 의미는 뭔지 이 유권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인물을 뽑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교육도 좀 우리가 하려고 했었고 네네. 더더구나 이 선거법이 굉장히 좀 엄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올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좀 교육을 잘 시키고 그야말로 이번 계기로 해서 민주시민으로서 좀 거듭날 수 있는 그렇죠. 좋은 어떤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지금 교육청에 또 특별한 동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선관위에서 온 것도 있지만 좀 재미있게 꾸며서 짧은 영상이지만 아이들이 빨리 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해서 개학하면 바로 학교에 보고하려고 있고 선관위하고도 지금 계획된 거는 뭐 그렇지만은 사실 4월 6일 날 개학한다 하면은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간이지만 그래도 이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찾아가는 교육은 하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학교 휴업이 한 달 이상 좀 늘어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사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게 됐고 뭐 법정 수업 일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고3 학생들도 참 문제입니다. 뭐 수학 능력 시험 치르는 일정을 바꿀 것이다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추가 개학 연기와 관련해서 부산시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추가 연기가 되어서 5주간이니까 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면 25일간이 지금 연기가 된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원래 앞에 15일, 3주는 방학 일수를 줄여가지고 수업 일수를 확보하기로 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하는 이 추가 연기 기간 10일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수업 일수에서 감축하기로 돼 있습니다. 수업 일수 자체를 예. 줄이는 근데 거군요. 법적 그 수업 일수가 190일입니다. 예. 1년 동안에 해야 될. 그러니까 10일이 이제 감축되다 보니까 180일이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그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수업 일수가 줄어든 거죠. 네네. 학습 결손이라 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일정들이 다 이제 뒤로 연기가 되거나 취소될 수밖에 없는데 예. 예를 들면은 지금 가장 이제 좀 관심이 높은 게 뭐냐면은 중간고사를 치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대학 입시 일정이 조정되느냐 않느냐 네네. 이런 건데 지금 교장단 우리 중등 교장단하고도 제가 이제 협의를 며칠 전에 해 왔는데 예. 대체로 중학생 같은 경우는 고입이 있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대입이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중간고사는 치러야 된다. 그래서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주요 과목은 아마 부산 시내에서 중고등학생들은 아마 다 중간고사 평가를 치를 것으로 지금 그래야 돼가 있고. 대체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중간고사를 치르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가겠다. 물론 수행평가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예. 유불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은 지필고사를 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대학 입시 일정은 아마 교육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은 조만간에 이제 그 조정 내역이 아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하다 보면은 심지어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방학 일수가 이제 줄어들다 보면은 7월 말 8월 초까지 가거든요. 네네. 그때는 폭염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때 과연 학사 운영이 쉽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은 되고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토요일이나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방학 일수 좀 늘릴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이들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성면 제고 공사라든지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바닥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뭐 창호 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학사 일정이 이렇게 되고 방학 일수가 줄어들다 보면은 이런 공사도 사실은 굉장히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고. 특히 뭐 수학 여행은 물론이고 체험 학습도 줄줄이 연기되거나 네네. 안 그러면 뭐 졸업 여행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학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아무튼 많은 분야에서 이 학사 일정이 늦춰지는 이런 상황에서 피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교육청의 어떤 그 전반적인 관점 뭐냐면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사 일정을 조정하자. 그래서 학습 결손은 있어도 이걸 어떻게든지 메꾸는 방법으로 아이들의 피해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책을 계속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학이 이렇게 연기가 되면서 사실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문제가 되는데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아이들 심리 지원을 위해서도 또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상 이제 지금 뭐 일반 방학 때 같으면은 아이들이 밖에서도 뭐 친구들하고 뭐 이제 다른 놀이도 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거의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조심하고 기피하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뭐 지금 가정학습 지원 코너에 보면은 사실은 그 뭐 요리 만들기 뭐 예. 여러 가지 뭐 또 문화예술 분야 또는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뭐 운동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탑재가 되어 있고 영상도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막 부모님들하고 좀 활용해서 아이들 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사실은 확진자가 13명이 생겼을 때 우리 그 아마 보건당국에서 격리자로 격리된 아이들이나 교직원도 있지만은 우리 교육청 자체로 조금 덜펴서 이렇게 격리를 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막 자율 격리자다 이렇게 했는데 이 학생들이 한 1000여 명이 됐었어요, 예. 사실은. 그래서 그때 담임 선생님들이 일일이 아이의 건강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고 아이를 격려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교육감님께서 그 방역 물품을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네네. 그게 이제 마스크 15장 또 손세정제 그다음에 그 저희들이 예쁘게 이제 격려문을 또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네. 집마다 다 한 300개 이상을 그 격려 물품을 바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 뒤에 아마 고맙다는 저희들 그 연락도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아무튼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단 담임 선생님들이 하루에 2번씩 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이의 건강 상태 이런 걸 물어보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조금 위축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번 추경 편성에 제가 이것을 특별하게 넣은 게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 이런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봤을 때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비를 원래 문화예술 체험비를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생들한테만 1인당 10,000원씩 지원하기로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한 것을 이번 추경에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다 그 문화예술 체험비를 1인당 10,000원씩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확대를 그래서 하셨군요. 이번에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이 아이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예술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비를 이제 이번에 확보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스포츠 클럽을 지금 중학교에서 주로 하는데 주로 이제 시설이 이제 학교 안에는 제한적이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스포츠 센터나 이런 걸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스포츠 클럽 활동할 수 있자 하자 이래가지고 그거 뭐 지역사회도 또 살리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미 각 지역청에 위센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원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상담을 할 수 있고 네네. 특별하게 학교에 이제 상담 교사 또 상담 전문 전담사가 다 배치가 돼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쉽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좀 뭐 전화번호하고 조금 오픈을 시켜주고 또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한테도 또 적극적으로 조금 부적응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조금씩 그래도 지쳐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개학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개학 전, 개학 이후해서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개학 후에 뭐 특별하게 또 감염원은 없애야 되니까 여러 가지 예방 수칙이라든지 심지어는 제일 위험한 곳이 뭐냐 하면 바로 급식실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제 접촉하기 좋으니까 뭐 가림막을 만든다든지 뭐 지그재그로 앉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지금 예측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개학 이후에 아이들이 어떤 감염으로부터 조금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 생활이 너무 길어지니까 네네. 아이들이 지치고 또 건강 상태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 학습 상황은 물론이고 건강 상태, 생활 습관이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온라인 쌍방으로 아이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9시 되면 이 방으로 다 들어라. 이렇게 해서 시간별로 아이들이 생활 습관을 좀 바로 세우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모님이 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은 개학하는 그날, 지금 그야말로 아이들이 웃으면서 등교하는 그날까지 우리 부산교육청 또 우리 교육 가족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노력해 주시고 계시지만 아직 사태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사실 계약 이후가 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방역도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계속해서 뒤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